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지구과학원을 맡게 된 박연경입니다. 자, 작년 우리 친구들 1학년 공통과학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도 선생님과 함께 지구과학원을 함께 공부를 하게 됐네요. 자, 다시 만나서 반갑고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첫 주가 온라인 수업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첫 시간 OT를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OT 시간으로 이제 지구과학 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평가 그리고 이제 수능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지구과학 원을 선택하면 좋은 점, 뭐 여러 가지 등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자, 1단원을 먼저 볼게요. 1단원을 보면 제목이 고체지구예요. 자, 고체지구는 지구과학 중에서 이제 지질학에 해당되는 이제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 2단원을 보면은 대기와 해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체 파트에 해당되는 기상학과 해양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단원이 우주단원으로 이제 천문학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그 이제 더 큰 우주에 관해서 알아보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도 배웠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 2단원은 1학기 때 중간 기말 요렇게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여기 나머지 파트와 이제 천문학 파트는 2학기 때, 그래서 1학기, 2학기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지구과학 1은 이제 어떤 과목에 해당이 되냐면 얘는 우리가 일반 선택과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이렇게 우리가 과목이 나뉘어져 있는데 지구과학 1은 이렇게 일반 선택 과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일반 선택 과목에는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상대평가를 하게 돼요. 상대평가. 즉 1등급부터 9등급까지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 이제 등급을 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취평가로서는 우리가 A부터 A, B, C, D, E까지 5등급으로 이제 성취평가를 하게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은 대학에서 그 각각의 대학의 그 전형마다 해당되는 그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즉, 내신에서 우리가 이렇게 9등급,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취에 따라서 A부터 E 등급까지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은 우리가 3학년 때 배우는 진로 선택 과목과는 다르게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되냐면 표준 편차와 그다음에 석차 등급 뭐 평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즉 다른 말로 하면 표준 편차와 석차 등급이란 건 뭐냐면 그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 한 100명이 지구과학 원을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그 100명의 경쟁의 정도 그 한 명 한 명의 등급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 즉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구과학 원은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그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시를 준비를 한다거나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과학 원 말고도 뭐 물화생지 그리고 사탐 과목들 중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등급을 내기 때문에 특히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던가 종합 전형 즉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지구과학 원 과목을 만약에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신을 굉장히 신경을 잘 써야 된다라고 봐요. 특히나 이공계 쪽으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과학의 그 내신 등급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조금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구과학이 어떤 과목인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평가는 일반 선택 과목에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가 된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어요. 됐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보통은 수시와 정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대학을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디에 비중이 높냐면 지금 정시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수시의 비중이 커요. 그쵸? 수시의 비중이 큰데 이 수시 중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 다음에 종합 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교과지 전형은 뭐냐면 보통 내신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종합 전형은 교과, 비교과 뭐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 수시 비중이 높다라는 거 교과나 종합으로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뭘까요? 맞아요. 내신 성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시 얘기 말고 이제 정시의 비중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했는데, 자, 정시를 볼 때 우리가 얘는 각각의 대학에서 우리 대학은 뭐 3등급까지 지원하세요, 뭐 2등급까지 지원하세요, 이런 식의 등급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학에서는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보세요. 표준 점수라던가 백분위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아요. 자, 이럴 때 지구과학 원, 즉 과탐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있죠. 자,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2까지 하면은 총 8과목이에요. 자, 근데 이공계로 진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8가지의 과탐 중에서 보통 대학을 몇 개를 선택을 하냐면 2가지 정도만 선택을 해서 이제 탐구 과목을 보게 되는데, 자, 8가지 과목 중에서 2가지, 즉 물화생지 중에 2가지를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까? 즉, 이 정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보세요. 자, 선생님이 가져온 자료는 2019년, 그 다음 20년, 21학년도까, 작년까지, 자, 모든 전국의 수험생들 중에서 과탐 선택자의 응시자 수를 보게 되면은 보통 어디에다 거의 많이 치중이 되어 있냐 보세요. 자, 이렇게 생명과학원과 지구과학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즉, 응시자 수가 높은데, 자, 이렇게 응시자 수가 높은 그 추세 중에서 이제 생명이랑 지구과학의 그 문제 난이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상당히 높아요. 난이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응시자 수, 난이도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총체해서 우리가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가 뭐냐면 요 표준 점수예요. 보통 원점수를 우리가 가지고 평가를 하진 않고 표준 점수나 백분위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표준 점수나 백분위 같은 건 뭐냐면 시험을 본 친구들 중에 상대적 위치, 나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과탐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의 평균이 50이에요. 즉 50보다 만약에 높게 맞았다라고 하면 내가 평균보다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50보다 낮다라고 하면 내가 평균보다 못했구나 라는 것에 상대적인 점수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높냐 낮냐를 표준을 할 때는 어떻게 보냐면 난이도라던가 이 응시자 수가 고려가 되는 거예요. 될까요? 그러니까 응시자 수가 많은 과목에서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라고 하면은 다른 과목보다 표준 점수가 조금 높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작년에 보면 지구과학이 72점으로 물화생지 원 과목 중에서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공부를 했다고 해도 물리를 선택했을 때와 지구과학을 선택했을 때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에서 과탐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냐면, 선생님 해볼게요. 자, 과탐을 선택을 할 때, 즉, 얘 선택을 하는 것은 지금 수시에서도 뭘 보냐면 최저를 맞추기 위해 우리가 고려하거나 아니면 정시에서 내가 어떤 과탐을 선택을 해야 될까를 봤을 때 선생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냐.
가장 첫 번째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점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과목에 흥미가 없으면 공부가 하기가 싫어져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흥미,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진로와 맞냐, 적성과 맞냐. 요 점을 가장 첫 번째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수능이나 수시, 즉 대학을 이제 고려를 하면서 공부를 할 때 2학년부터 나는 이 과목을 선택해서 쭉 갈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흥미와 적성이 잘 맞냐. 내가 앞으로 진학하려는 과에서 이 과목을 선택했을 때 유리한지 유리하지 않은지 또 봐야 돼요. 그래서 대학 고려도 한번 같이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내가 자연계로 갈 거야, 이공계로 갈 거야 라고 해서 무조건 과탐은 해야 돼. 그렇다면 이제 그 물화생지 중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응시자수. 그리고 난이도. 모든 것들을 총치한 것이 뭐라고 했죠? 표준 점수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내가 다른 친구보다 이 표준 점수를 높일 수 있을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자, 볼게요. 자, 선생님이 과탐 8개 중에 대학을 갈 땐 2가지만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생명이랑 지구과학 원을 선택을 해서 표준 점수를 해파했더니 143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물리와 화학을 선택을 해서 봤더니 132점이 나온 거예요. 자, 두 친구의 점수 차이가 11점이 나죠. 자, 대학 입시에서 이렇게 10점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탐을 선택했을 때 지구과학을 선택을 하면 자, 3년치를 보세요. 표준 점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말은 응시자수와 난이도가 적절하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 내신 평가에서 그리고 앞으로 수능에서 선택할 때 유리한 점 등을 선생님이 지금 좀 설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나는 어떤 대학의 어떤 과를 나는 진학을 할 건데 어떤 과목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어쨌든 2학년 일반 선택 과목에서 선택을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열심히 해야 돼. 평가로 치기 때문에. 그치? 학교 평가는 어떻게 친다?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점수를 낼 거고 성취평가는 A에서 E까지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에 수시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이 과목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이왕 한 거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구과학은 우리가 지구와 우주 전반적인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구과학원은 수능 선택 과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이기 됐기 때문에 이제 2학년, 3학년을 치면은 이제 내후년에 이제 수능이라는 걸 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2023학년도 대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올해 이제 발표된 EBS에서 이제 자료를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변화하는 대입 8가지 한번 보고 가면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자, 일단은 지금은 선택형 수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과목, 그리고 원하는 진로, 흥미에 맞춰서 선택을 해서 이제 수능을 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물리학과를 갈 거야. 그런데 뭐 윤사라던가 정치와 법 얘를 선택을 했어요. 맞지 않겠죠. 그래서 아무리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관련 없는 교과를 선택을 했을 때는 대학 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수학이든 탐구 과목이든 특히 이공계로 진학하는 친구들 국어를 뭘 선택하든 상관은 없지만 기하나 미적은 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물리학과를 갈 거다? 그럼 물리 무조건 선택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과, 진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탐구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 꼭 하세요.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앞으로 수시는 6번, 정시는 3회, 지원하는 횟수가 제한된다라는 거. 지금도 사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건 다 알고 있죠. 수시가 합격하면 정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정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가와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2학년 때도 모의고사 2번 볼 거죠? 6월이랑 11월에 볼 건데 그 모의고사 성적이 전국에서의 내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잘 챙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학과에 수능 최저가 있는지 다시 한번 꼭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됐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 했었고 그 다음에 내신 이런 것들 꼭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1학년과는 다르게 2, 3학년에서는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으로 이동 수업을 계속 하잖아요. 즉, 내 진로,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에 맞춰서 이 과목들을 잘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구과학 1, 그리고 앞으로 입시 이런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평가는 우리가 시험을 한 번만 볼지 두 번만 볼지 선생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 한 번만 봤을 때 한 번으로 내 내신 성적이 결정된다라는 게 많은 친구들한테 좀 큰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60점으로 잡고 30, 30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중간고사에 못 보더라도 기말고사에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지필평가는 중간 30, 기말 30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40점으로 이제 했는데 자, 일단 수행평가 얘기를 먼저 해보면 우리가 선생님 앞에서 계속 내신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신이 중요하다라는 게 등급, 그 다음에 성취도, 즉 상대평가 이런 게 점수적으로 정량적인 점수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필평가로 우리가 정량적으로 낼 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성적 평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정성적 평가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딱 등급 점수가 아니라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 교과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했냐 이런 정성적 평가가 중요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다 어디에 쓰인다?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내가 등급이 5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정성적 평가가 높으면 내가 상위권 대학을 진학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성적 평가는 뭘로 하죠, 여러분? 맞아요. 수행평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뭘 볼 수 있냐면 세부 능력평가, 세부 특기사항 즉 줄여서 교과세특이라고 하죠. 이거 교과세특. 이거는 선생님이 쓰는 거예요. 너네들 생기부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 교과세특은 선생님 뭘 보고 쓸까? 너네들 하는 과제, 그리고 수업 태도, 그리고 이 수행평가에서 얼만큼 열심히 참여를 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런 것들은 학생부에다가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시험을 자신이 없어서 못 봤어 하더라도 포기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학생부 종합이라던가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대학을 갈 거다 하는 친구들은 수행평가라던가 교과세특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챙겨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수행평가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교과세특은 그냥 일괄적으로 답이 있는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 너네들 생기부 각각에 맞춰서 쓸 말이 없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너네들 진로, 그 다음에 너네들 특성에 맞춰서 쓰기 위한 수행평가라고 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이 논문 분석 발표예요.
그래서 우리 1학년 때는 뭘 했었냐면 페임랩 조별로 활동하고 발표했었죠. 그 연장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뭐 이과, 문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추세가 가려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공계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또는 문과 계열도 상관이 없어. 이 논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이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너네들이 선택을 해서 이제 분석하고 발표를 하면은 개개인의 특성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을 바탕으로 뭘 쓸 거냐면 이 교과 세특을 쓸 거예요. 그래서 점수도 내지만 얘는 우리가 이 세부 특기상 교과 세특을 위한 수행평가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점수는 선생님이 상관없이 너네들이 열심히 참여만 한다면 점수는 굉장히 잘 줄 예정이야. 즉, 너네들이 내용 분석만 좀 잘 하게 되면 이 세부 특기나 요 교과 세특을 위해서 열심히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논문 분석은 선생님이 너네들이 오프라인으로 등교를 했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시기는 언제를 할 거냐면 1차 지필평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요거 시작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행평가는 지질 파트에서 우리 1단원이 지질 파트인데 지질 파트에서 고생물 진화 과정에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요거를 하나 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 이제 포트폴리오는 수업 참여도를 볼 건데 얘는 각각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으로는 보통 진도를 빠르게 뺄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는 진도를 굉장히 빠르게 뺄 거고 오프라인 등교를 했을 때는 온라인에서 배웠던 진도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거고 문제 적용력을 기를 거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얘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배웠던 것을 너네들이 스스로 내용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합쳐서 공부하는 시간 그 유인물을 만들어서 줄 거야. 이거를 우리가 기본 점수는 2점이고 총 3번에 걸쳐서 할 건데 얘네들 3가지가 잘 되어 있으면 만점 이렇게 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시로 평가를 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필평가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내는 평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수행평가는 정성적 평가라고 해서 너네들 학생부, 종합, 교과 이런 전형을 대비하는 그런 평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쨌든간 지필이나 수행평가 모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야. 1학년과는 다르게 2, 3학년은 진짜 이제 대입을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최선을 다해서 꿈을 갖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나의 목표 이렇게 써봤는데 이제 앞으로 1년을 지내면서 나는 이런 목표에 맞춰서 공부를 할 거야 라는 거 개인적으로 한 번씩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첫 시간이고,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온라인으로는 진도를 좀 빠르게 뺄 예정이에요. 그래서 남을 위해 듣는다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온라인으로 그냥 스킵 하지 말고, 좀 열심히 듣길 바래요. 알겠죠? 예를 들어야지 우리가 오프라인 등교를 했을 때, 이 문제풀이를 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과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얘들아. 결국 지금 수능형 문제는 응용 문제, 적용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이 밑바탕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 푸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3학년 때 부랴부랴 등급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2학년 때부터 선생님이랑 함께 선생님은 기본 개념 말고도 이 문제 푸는데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할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조금 내가 만약 지구과학을 선택할 친구들이라고 하면 열심히 따라오면 3학년 때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첫 시간 OT는 이렇게 할 예정이고 자, 요거 선생님이 유인물은 다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집에 프린트가 없는 친구들은 3월 2일 이 OT를 보고
학교로 오면 선생님이 유인물 인쇄를 해줄게. 알겠지? 그래서 구글 클래스에 올려놓은 유인물 반드시 확인하고 영상 꼼꼼히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출석은 얘들아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죠? 그래서 이 출석을 1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과제형으로 출석 체크를 할 텐데 자, 영상을 보고 간단한 퀴즈에 응답을 하면은 얘로 출석을 할게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댓글 꼭 이용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오프라인에 왔을 때 질문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1학기 첫 시간 OT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강에서 수업으로 만나요, 여러분.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